칠판을 잘 봐야겠죠? 설명을 들어야죠. 자, 물질의 특성,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밀도.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의 밀도가 1이야. 그러면 이 물체는 이거야 라고 정해져 있으면 밀도를 알면 그 물체가 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밀도를 알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밀도를 가지고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거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을 가지고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질인지 몰라. A라는 물질인데 이 녀석을 갖다가 끓였어요. 가열했더니 잘 봐. 가열했더니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니까 100도씨가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요. A라는 물질은 뭐야? 물이죠. 이 100도씨라는 숫자만 보고도 우리는 A라는 물질이 뭐라는 걸 알아냈어? 물이라는 걸 알아냈지? 그치? 바로 끓는 온도점. 뭘 통해서? 끓는 점을 통해서 그 물질이 뭔지를 구별해냈죠. 그러므로 끓는 점은 뭐다? 물질 고유의 특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가 나와요.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 왜 배우는 거야? 물질들을 하나하나 구별해내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별해내기 위해서. 자, 또 하나 해볼게요. B라는 물질을 가열했더니 얘는 끓는 점이 얼마 나오냐? 끓는 점이 78도씨로 나왔어요. 이게 어떤 물질인 것 같아요? 아세톤과 비슷한 알코올. 에탄올이라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도는 무조건 물, 78도는 무조건 에탄올로 딱 정해져 있죠? 그치? 밀도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야. 밀도가 얼마면 무조건 이물질, 밀도가 얼마면 무조건 이물질. 그래서 밀도도 물질 고유의 특성이고 오늘 배우는 끓는 점 역시 물질 고유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끓는 점, 물질 고유의 특성이다. 자, 그럼 끓는 점은 이제 경우의 수를 볼게요. 가열 시간, 질량에 따라 끓는 점은 변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실험해 봅니다. 여기에 물 10g이 있고요. 여기는 물 100g이 있어요. 물 10g을 가열합니다. 물 100g을 가열해요. 자, 같은 불꽃의 세기로 가열합니다. 그럼 물 10g짜리는 가열 곡선 그려볼게요. 바로 X축이 가열한 시간이에요. 가열한 시간이고요. Y축이 온도예요. 온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g짜리 물은 금방 100도로 올라가겠죠. 그치? 가열 곡선이 급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보입니다. 요때 끓는 온도 몇 도예요? 100도씨겠죠? 그치? 급하게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씨에 금방 닿아서 금방 끓어요. 그죠? 금방 끓습니다. 하지만 물이 많으면 어때요? 천천히 끓죠? 그게 무슨 말이야? 가열이 돼도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100도에 도달한다는 거죠. 얘는 짧은 시간에 100도에 도달하지만 얘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하지만 끓는 온도는 몇 도예요? 100도. 그렇지, 100도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물이 적든 많든 간에 끓는 점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은 무슨 차이만 나타나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만 차이가 나죠. 그치? 양이 많을수록 도달하는 시간이 길 뿐이지 끓는 점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끓는 점만 알면 100도라는 끓는 점만 알면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가열 시간. 여기
100g 있습니다. 여기도 물 100g 있어요. 같은 물인데 얘는 불꽃 3개로 가열해요. 얘는 불꽃 6개로 가열합니다. 가열하는 세기가 세죠? 그러면 똑같이 가열 곡선 그려보면 요 첫 번째 녀석은 천천히 가열되겠죠? 천천히 가열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끓는 온도 몇 도예요? 100도씨겠죠? 그치? 요 녀석은 되게 센 불꽃으로 가열하니까 1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겠죠? 급하게 온도가 올라가서 곧 100도에 도달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얘는 시간이 짧게 걸린 차이점밖에 없죠? 하지만 둘 다 끓는 온도 어때요? 100도씨로 같겠죠? 다시 말해서 가열 시간과 질량에 따라 끓는 점은 변하는가? Yes, O와 No. 안 변하죠? 그치? 안 변한다는 뜻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다만 둘 다 무슨 차이만 난다? 가열 시간의 차이만 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합시다.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 분명히 끓는 점이 100도씨고요. 얘는 78도씨죠. 78도씨입니다. 그럼 두 물질은 왜 끓는 점이 다를까요? 성분이 달라서. 비슷합니다. 성분이 달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정답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서. 자, 그럼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려줄게요. 봐봐. 물분자입니다. 물분자. 띵띵띵띵띵띵띵. 물분자들이에요. 선생님 친구, 여기, 이 녀석. 선생님 친구 복분자입니다. 그죠? 선생님 친구 복분자인데, 이 복분자는 물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요, 약해요? 센 편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이 물들은 몇 도냐면 10도짜리 물이야. 근데 차가운 물인데요. 여기다가 가열합니다. 불꽃 3개로 가열을 해요.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몇 도에 도달하면 100도 가까이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가 얘를 버리고 혼자 유유히 날아갑니다. 기체로 날아가요.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갈 때 하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우와, 끓는데? 라고 부르죠? 끓어버리는구만. 자, 끓어버립니다. 끓어버려. 끓는다라는 것은 액체 상태가 기체로 바뀌는 게 끓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옆에 분자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인력이 겁나 세! 그래서 100도까지 올려줘야 인력을 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분자 간의 인력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100도까지 올라가야 기화가 돼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비교해보자. 여기 똑같은 양의 에탄올을 넣는다면 에탄올은 분자가 좀 큰 거 알아요? 분자가 큽니다. 물보다 훨씬 커요. 크지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까 약할까? 별로 안 강해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기체로 될 텐데 얘가 얘를 좀 덜 잡아당기니까 78도 정도만 되면은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금방 끊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날아갈 수가 있고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정리해 볼게요. 끓는 점의 차이는 물질마다 끓는 점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물질마다 잡아당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죠? 생각해봐.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셀수록 얘를 끓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치? 네.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높다가 되는 거죠. 높다가 되는 것이 높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끓는 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좀 특이한 걸 할 건데 여러분들 70도에서 물이 끓는 거 봤어요? 네. 언제? 이거요? 에베레스트 사연스. 산에서 본 거야? 책에서 본 거야? 산에서. 그래요? 책에 나와있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70도면 끓어버립니다. 70도면. 왜 그렇습니까? 압력 때문에. 그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지구예요. 얼뜻.
아래쪽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높은 산 위에서 물을 끓여요. 이걸 A라는 경우라고 하고요. 이걸 B라는 경우라고 합시다. 자, 물을 끓이면 땡땡땡 물을 끓이면 자, B라는 경우는 지금 얘를 누르는 공기층이 몇 킬로미터예요? 무려 1000km입니다. 이거 암기법 알려주죠. 하늘을 이루고 있는 공기층은 몇 킬로미터다? 1000km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 천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1000km입니다. 왜 삼천이요? 왜 3을 에이. 자, 1000km고요. 1000km의 공기가 이 누르는 압력을 몇 기압이라고요?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은 누르는 공기층이 조금 이렇게 얇으니까 1기압보다 작겠네요. 예를 들어 0.8기압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B라는 경우, B의 경우 물이 끓는다라는 것은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복분자들, 물분자들 등장하네요. 자, 얘가 90도씨를 넘어가면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으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90도쯤 되면은 요 녀석들 간의 분자 간의 인력은 다 끊어져요. 물론 70도부터도 끊어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분자 간의 인력만 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 위에도 공기 분자들이 있죠. 공기 분자들이 요 물면을 때리고 있죠. 막 때리고 있습니다. 이 물분자가 얘와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려면 얘네들이 누르는 압력을 다 이기고 날아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밖에서 1기압이라는 압력으로 나를 엄청난 공기들이 날 누르고 있어. 이걸 뚫고 날아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때 얘가 가져야 하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100도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1기압이라는 공기 압력으로 누르고 있을 경우 분자 간의 인력도 끊고 공기압도 이기고 날아가려면 얼마의 온도가 필요하다? 100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이때 이 온도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A라는 경우 보세요. A라는 경우는 자, 분자들이 돌아다니는 건 똑같은데 얘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얘보다 작죠. 0.8기압밖에 안 되죠. 그치? 그렇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요 0.8기압만 이기고 날아가면 되니까 100도씨까지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도? 90도씨만 돼도 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생겨요. 산 위에서 어떤 물질을 끓였어. 90도가 되니까 끓어. 얘는 뭐지? 어떻게 알아, 물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기압도 모르잖아, 그지? 물을 끓였으니까. 놀라운 추리인데요? 어차피 실험할 거면 평지에서 했으니까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려면 어디서 꼭 전부 다 어디서 실험해야 돼? 전부 다. 그냥 산에 다 올라가서 실험해야 돼? 그냥 다 똑같은 환경인 1기압에서 실험하는 게 정상이죠.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하면 실험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의 특성을 이제 알아볼 때는 다 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게 과학적인 실험 방법이죠. 왜? 압력에 따라서 얘를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뭐는 바뀔 수 있으니까 끓는 점은 변화될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죠. 맞습니까? 얘를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죠. 그래서 같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같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요. 자, 이 끓는 점에 대한 얘기고요.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몇 도에서 끓어요? 90도씨에서 끓죠. 쌀의 입장에서 나는 몇 도에서 끓고 있는 거야? 90도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잘 익을까 안 익을까? 잘 안 익어. 2층 밥, 3층 밥. 그러면 무슨 밥이라고 하냐? 설익은 밥이라고. 설익은 밥.
설익은 밥. 설익은 밥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서는 설익은 밥이 만들어져요. 설익은 밥을 안 만드는 방법은요? 돌을 올려놔요. 그렇죠. 뚜껑을 덮은 후에 아 맞아. 뚜껑을 덮은 후에 무거운 돌멩이들을 올려놓으면 이 나머지 비어있는 기압을 대신해서 얘를 더 많이 눌러주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더 많이 눌러줘. 돌이 누르는 걸까? 돌 때문에 여기 수증기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거지? 봐봐. 1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죠. 그치?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야. 근데 뚜껑을 닫아놓고 돌을 씌웠다는 건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수증기가 올라가서 못 도망가니까 전체 공기의 양은요. 전체 기체의 양은 많아지는 거지, 여기. 이 안에. 기체 양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충돌하겠지. 그럼 압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응? 그렇죠? 돌을 올려놓으면 압력이 보충되어서 1기압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익은 밥이 안 만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뭘 만들 수도 있어요? 밥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의 원리는 뚜껑을 닫아놓고요. 엄청난 압력으로 얘를 누르는 거지. 엄청난 압력으로 누릅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누른다는 건 얘가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하죠. 우리 보온밥통도 압력키 있죠. 압력키로 돌리는 거. 압력을 딱 돌려놓으면 뚜껑이 절대 열리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물들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엄청 공급되지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압력은 계속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압력이 그래서 총 얼마가 되냐? 엄청나게 압력이 높아져서 2기압이라는 압력이 되었다면 2기압이라는 압력이 되었다면 물은 100도에서 끓을 수 있어 없어? 100도가 됐지만 너무 누르는 압력이 높으니까 100도에서 끓을 수가 없어요. 그치? 몇 도까지 올라가야 2기압을 이기고 끓을 수 있냐? 예를 들어 120도씨까지는 올라가야 2기압을 이기고 끓을 수가 있습니다. 쌀의 입장에서 나는 몇 도에서 끓고 있는 거야? 120도에서 끓고 있는 거죠. 더 빨리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밥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열로 빨리 익히니까 쌀에서 맛이 많이 안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압력밥솥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압력밥? 이용합니다. 사실 그 전기밥 그거예요. 맞아요. 가마솥에서 밥하면 왜더 맛있어요? 가마솥도 뚜껑이 좀 무겁죠. 그것도 압력밥솥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압력보다 맛있어. 그건 장작불로 하는 거야. 아니면 장작불이 아빠가 그냥 가스 온도가 얼마나 돼요? 장작불의 온도? 똑같지 않아. 그냥 장작불의 온도 이건 아닐 것 같아요. 100도보다 높겠지. 불의 온도는 100도보다 높지. 물은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 물의 상태일 때. 그것도 압력밥솥의 원리와 그 장작불을 통한 한 300도 가까운 게 갑자기 쌀을 갑자기 이렇게 맨 밑에 쌀이 깔려 있을 경우에 갑자기 그 불이 나를 이렇게 훅 하면은 이제 300도가 갑자기 나한테 직접 닿게 되는 거잖아. 복사열로 훅 닿게 되면은 훅 익어버리겠죠. 그런 밥알갱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좀 더 맛있게 느껴지나 보죠. 예상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 점도 같이 높아졌죠? 맞습니까? 얘랑 반대죠. 압력이 낮아지면 같이 끓는 점 낮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게 끓는 점에 대한 전체 이야기들이에요. 재밌는 현상을 좀 볼게요. 주정이는 복사를 안 했는데 62쪽 잠깐 해볼게요. 62쪽에 어떤 것들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주변에 앞에 보면은 여기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겁니다. 이거 플라스크입니다. 이 플라스크의 이름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예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열을 가합니다. 그림 조금 뺄게요. 열을 가해요. 그림 수도 있겠지만 열을 가하면 물이니까 몇 도에서 끓어요? 또 100도씨에서 끓겠죠. 그치?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에서 끓는데 여기다 100도에서 끓을 때 여기를 딱 잠근 다음에 잠깐 식혀요. 잠깐 식히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몇 도로? 98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칩시다. 이때는 끓어요, 못 끓어요? 못 끓죠. 그치? 근데 여기다 뭔 짓거리하냐? 튜브를 하나 툭 집어넣어서 공기를 빼내요. 좀 끓어요. 끓습니다. 진짜요? 공기를 빼내면 끓어요. 왜? 그렇죠. 공기를 빼낸다는 건 여기 공기 분자들을 빼내는 거죠. 요 안에 기압이 1기압이 아니라 0.8, 0.7로 줄어들죠. 그러면 끓겠죠, 다시. 90도에서도 끓잖아, 0.8기압입니다. 그치? 맞습니까? 우와. 감압장치라고 해요, 감압장치. 감압장치를 통해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빼내면 다시 끓어요. 부글부글. 그치? 잠깐 식혔는데 공기 빼내는데 끓어. 희한한 현상이죠. 또 한 가지 같은 원리인데 계속 끓어요? 계속 끓지는 않겠지. 어느 정도 끓다가 여기 뭐 압력만큼에 해당하는 게 되면 또 다시 멈추겠죠. 공기를 더 빼내면 또 끓겠죠. 네. 정말 왜 이렇게 오래 두 번째. 가요? 마찬가지로 100도까지 물을 끓입니다. 부글부글 끓여. 다시 온도를 떨어뜨려요. 98도씨까지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끓을 수가 없죠. 그때 뚜껑을 딱 막은 후에 얘를 뒤집어요. 왜 저런 실험을 누가 했을까? 뒤집어요. 사람 같은 뒤집어요. 뒤집으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끓을 이유가 없죠. 왜 끓어요? 뒤집었는데 왜 끓어? 아, 왜 끓어? 어지러워서 끓어? 뭐야? 끓을 이유가 없죠. 근데 먼지거리 아니야. 여기다가 찬물을 부어요. 그럼 끓어요. 찬물을 부으면 끓어요. 기압이 아닌데? 그럼 기압하고 관련. 온도가 식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게 아니 계속 비슷하게 적혀요. 아, 저 있죠. 네, 그 찬물하면요 부피가 공기 부피가 줄어드니까요. 왜 기압이 공기 부피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차가우면은 어. 뜨거우면 늘어나고 차가우면 줄어들잖아. 아니에요. 저기 물 맺혀서 정답. 물이 맺혀서 그래요. 이거 확실해. 이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증기가 있겠죠, 그치? 수증기는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죠, 그치? 이 기체 상태 수증기가 물을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끓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물을 붓게 되면, 찬물을 붓게 되면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가 뭘 만나는 거야? 차가운 물을 만나는 거잖아. 찬물을 만나면 얘한테 뭘 뺏깁니까? 온도를 뺏겨서 기체가 뭐가 돼? 액체로 바뀌어요. 무슨 현상? 상태 변화. 그렇죠. 액화가 일어나서 물방울이 쫙 맺힙니다. 이 물방울 하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체가 함축된 거죠. 이만한 부피의 기체가 물로 바뀐 거죠. 물로 바뀌면 얘는 이 물을 누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요 그 기체가 다 물로 바뀌면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공기들이 있지. 아니 공기가 다시 아니지. 지금은 수증기만 얘기한 거야. 수증기만. 다른 공기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있죠. 물론 그것들 사이에는 진공이야. 그냥 다른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증기라는 기체가 같이 누르면서 1기압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수증기들이 전부 다 없어졌지. 액체로 바뀌었잖아. 더 이상 물 표면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 기압이 줄어듭니다. 0.8로 줄어들어. 그럼 다시 부글부글 끓겠죠. 이 실험이 아까 페이지 62쪽에 나와 있는 그런 실험들이에요. 어려운 실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을 낮추면 이런 장치든 외부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은 끓는 점도 낮아져서 다시 끓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그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여기까지가 끓는 점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1번과 2번 문제에 나와 있네요. 후딱 풀어보자. 자, 오른쪽 1번, 2번만 오대로 해야 돼요. 앞에. 어디요? 일단 들고 쉬어요. 뭐 했다고 저? 몇 분 했냐 우리? 25분 했네.